자, 2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뉴스타파에서 엄청난 특종을 터뜨렸는데, 모든 언론이, 한동훈 종산편지는 12개 언론사가 받아쓰고 있는데, 이 큰 내용은 아무도 안 받아쓰고 있는 대북사업 사기, 국정원 문건을 폭로한 뉴스타파 기사를 한번 나 이거 보겠습니다.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저도요. 와. 쌍방울 김성택 회장이 대북 송금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과 사전 모의를 통해 주가 상승을 꾀하고 그 수익금을 북한과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국정원이 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냐면 애초에 이런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짜고 이 뉴스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주당 50억씩 해서 그 금액만큼을 얘기를 했고 실제 400만 불이 송금이 됐었던 게 여기에 대한 대가라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쉽게 말하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안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북한이랑 입맞춰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치면 이거는 사실 그 외환관리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국가보안법도 이게 그 찬양고무 내지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해갖고 고발이 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국정원은 중대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검찰이 쌍방울하고 국정원하고 짜고 짜고 한 거지. 한 거다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재명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비밀 보고서가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이 쓴 거거든요. 그 블랙 요원이 재판에 나갔는데 재판은 또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보고서에는 이재명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이러고 이화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실제적으로 돈이 건네진 이 시기에 대북 사업 관련된 기사들과 쌍방울의 주가 추이를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쌍방울이 뭐 기업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싶지만 쌍방울은 인수되고 난 이후에 지금 회장이 조폭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수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왔어요. 대북 사업을 한번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사업으로 제 3조 원짜리 신용장을 채간 것도 쌍방울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 쌍용차 인수 계획으로 해갖고 또 주가 조작을 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3번, 4번을 그런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해먹는 아주 상습적인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주가 조작으로 잡아 쳐넣으려고 그랬으면 검찰이 몇 번이라도 잡아넣을 수 있었는데 오로지 이재명을 엮어준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봐주고 지금 석방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방울 그룹이 협조자가 있거든요. 안부수라는 사람이 그 나노스하고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여기에 또 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중에 또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이거 우리하고 관련됐다고 그 증거가 나올까봐. 그러니까 뭐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진짜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가지고 있네? 와. 물론 공주께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얻었는지는 알기 힘듭니다만. 아니 검찰에서 줬겠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 검찰 라인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만. 국가기 아니죠. 그럼? 검찰보다 위에 있는 데서 나왔겠죠. 2급 기밀은 진짜 아유, 이거는 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땡땡 공화국이다. 응. 민주공화국이죠. 뭔 얘기인지 근데 모르겠어. 봉준욱 뭔 얘기인지 기자는 몰라? 봉준욱 기자는 JTBC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은 SS 공화국이구나.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왜 이러시는 근데 거예요? 검찰이 저번에 봉준욱 기자 한번 털어가지고 그때 다 없는데. 엄청 빡쳤잖아요. 그때 아니지. 봉지욱 기자가 그때 리셋이 됐는데. 새
파일이 왔네. 아니요. 그때 봉주 기자 열받았는데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나 같아도 열받으면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결국은 SS에서 우리 방송을 본 겁니다. 장시원, 회장님은 장시원한테 작업당한 겁니다. 라고 하자마자 파일을, 야, 누구한테 던지면 이거 제대로 풀겠냐? 라고 했을 때 원한 관계가 깊은 봉지욱이한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박수. 이 정도 되면 우리 새우는 야, 야. 삼성 광고 받아야 돼, 이 정도면. 야. 진짜 제가 삼성폰을 2개나 써요. 플립 5하고 폴드 5 다 일부러 다 5자 맞춰가지고 다 2개나 씁니다. 진짜 이런 거 광고 주셔야 됩니다. 노트북도 삼성에서는. 삼성 거예요? 노트북도 다 삼성 노트 갤노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이시죠? 네. 워치도 쓰고 있습니다. 프로 5 나 왜 다 5냐? 갈고 보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저희 좀 관심 가져주세요, 재영이 형. 그리고 뭐 관련 있다고 하면 장시호가 삼성이랑 친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뉴스타파를 보니까 장시호가 연락한 기자가 봉지욱 기자더라. 결론적으로 삼성이 그럼 그 지금 장시호 녹취록이 뉴스타파에는 과연 없을까요? 각다는 썰이 있죠.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장시호 얘기 때 해보고 일단은 요거부터 가봅시다. 네.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쌍방울을 협박해가지고 말하자면 요 한 건으로 해갖고 뭔가 폴리바게닝을 한 거냐 이게 아니 폴리바게닝을 한 거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쌍방울이 하는 짓거리는 전문이 지금은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서 주가 조작을 한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화돼 있는 전문적인 주가 조작 집단이 어디죠? 검찰입니다. 검찰이에요. 검찰. 그치, 주가 조작은 검찰이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그 뒤에서 이 모든 공작지를 좌지우지했던 검찰 주가 조작 기업단의 두목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야. 아니죠. 한동훈인가요? 한동훈의 장인인 거죠. 맞다. 그 위가 있었지, 참. 그렇지. 예. 그래서 한동훈의 장인이 연결됐던 진형구. 진영구가 연결됐던 그 모든 주가 조작범들 그리고 실행범들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조작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한 몸인 거죠. 유서가 깊네요. 그러니까 대가리는 한 명이지만 대가리는 여럿이지만 이 작업을 치는 조직은 한 조직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한 인물이 그 한 몸으로 뭔가 작업을 쳤겠군요. 그렇죠. 그 몸뚱이 하나로. 직접적으로 그 바쁘게 몸뚱이를 다 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몸뚱이가. 핵심적인 사람하고는 몸뚱이로 몸뚱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예. 이해 못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위험해져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겠습니다. 검찰이 처음엔 주가 조작 수사만 하다가 이게 사업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사업화하기 시작한 분이 유대한 장인 진영구 씨고 주가 조작의 장인 네. 진영구 한동훈 장인. 그렇죠. 그리고 이 장인이 이제 주로 활동을 했던 베이스가 라마다 르네상스였고 그와 연결해서 그 수호 조직이라 그래야 되죠. 돈은 명동에서 됐지만 이러한 모든 법적 근거와 그와 관련된 핸들링 그리고 봐주기 그리고 기소해갖고 적당히 벌금 때리고 원래 쩐주들 살려주는 역할을 했던 게 검찰이란 말이에요. 숨겨주고. 그래서 저는 쌍방울이 또 하나의 주가 조작 동업을 검찰과 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쌍방울 사내 이사진 안에 포진돼 있는 14명의 전직 검사들이죠. 그럼 걔네들이 단순하게 변호하려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사회 이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사회이사로서 하는 활동이 뭐였겠냐?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작업 그리고 그 뒷마무리를 마감해서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김성태와 검찰은 오랜 협력 관계였다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문제가 돼가지고 실형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김성태는. 와, 씨.
야, 오랫동안 헤쳐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이 알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걸 이용해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국정원이 입을 닫았던 것. 검찰도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짬짬이가 없으면 국정원이 이거 안 나서겠냐고요. 이 새끼들 보세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거 대북 불법으로 송금해가지고 이 장난질 돈질을 치고 있는데, 예? 돈질을 치고 있는데 이 새끼들 이렇게 헤쳐먹어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을 제지를 했어야 돼. 근데 안 했다는 건 뭐냐? 짬짬이를 했거나 동업을 했거나 아니면 검찰한테 약점을 잡혔고 아무 짓도 못 했다는 거야. 더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니 이건 국정원이 100% 한 거예요라고 말하기 뭐한 게, 국정원이 밝혀낸 이게 송금됐던 금액들 중에 400만 불은 주가 조작을 간 건데 300만 불은 이유를 잘 모르는 돈인 거예요. 아마 제2차의 주가 조작을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400만 불은 뭐 공동 농장이라든지 뭐 광물권이라든지 뭐 요런 거 갖고 해먹기를 했다고 치면, 추후로 300만 불은 뭐 평양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쌍방울이 하겠다는 사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왔었어요, 의뢰가. 관련해가지고 같이 할 안 한 게 없어. 네, 사업들 관련해서. 근데 그 공단 분양 사업까지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걸 뿌려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가 사업으로 준 돈인 건데, 문제는 400만 불에서도 추가 300만 불에서도 이재명의 흔적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지. 없으니까 연관. 그래서 마지막 300만 불에 희한하게도 방북 비용을 선납한 거다라고 하는 쌈박한 내용을 꺼내놓은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이 실제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그러면 그 논리를 누가 제공을 했겠다는 검찰이 제공을 만년자지. 당연하죠. 검찰이 400만 불만 조사한 상황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나머지 300만 불을 방북 비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결국은. 야, 진짜 이 검찰 해체의 이유가 또 한 번 확인이 되네요. 자, 뉴스타파에서 2022년에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정황이라고 해가지고 5월 26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시민보 기자가 썼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이 됐던 사람이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의 일부를 진형구 검사장이 가져다 썼다. 그러면서 그 검사장 안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다. 그리고 이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진형구가 재직까지 했다. 그리고 심지어 진동균, 처남이죠.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진형구의 아들. 그 성비위로 검사 옷을 그냥 성폭행이야. 후배 검사 성폭행. 얘도 이 주가 조작범이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가 깊은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증언을 했던 이 사람은 김건희와 이 클로바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통해서 자주 만났다. 뭐 요런 연결고리가 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도이치모터스를 사라고 감방에서 권하기도 했었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주가 조작의 실무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작업을 검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검찰청 안에서 했다라고 충격적으로 증언했던 인물인 거예요. 결국 다 검찰은 모든 범죄 비리의 한 몸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객관적인 증거가 2급 비밀 문건을 통해서,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아무 데서도 안 물어. 이제 오늘 저녁 9시 뉴스에나 물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MBC 말고는 이걸 물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내놓은 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확실한 그 민주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SS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면, 이 정보가 이미 휴대폰까지 탈탈 털려버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까지 다 털려버린 지금의 봉지욱 기자한테서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응?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검찰이 봉지욱 관련해서는 사돈의 8천 휴대폰까지 싹쓸이를 했는데, 이러한
중요 자료가 왜 지금 나왔겠느냐? 이것은 장시호한테 속은 걸 아시게 된 재용이 형의 JY의 일종의 선물이다. 또는 JY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